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판단은 전기차 택시 기아 EV6 벌써 EV6가 우리 앞에 나온 지도 출시된 지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아 EV6는 최근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GT까지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3년 차가 된 EV6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사실은 영업용 택시에게는 이 EV6 전기차의 보증기간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기차의 보증기간은 보통 10년 혹은 20만 킬로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보증기간, 이 배터리에 대한 보증기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용 택시에게는 이례적으로 벌써 출고한 지 15개월 만에 20만 킬로에 달하는 우리 택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기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제가 어렵게 이 기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구에 계시는 우리 김병철 EV6 우리 소유하고 계시는 기사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거의 이제 20만에 육박하고 계시는데 15개월 만에 20만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영업용 전체 EV6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주행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엄청난 이 경험, 본인이 느끼는 EV6 어떻습니까? EV6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EV6 최고다. 어떤 점에서? 전기차다 보니까 출력이 좋으니까 그냥 빨라요. 스피드하고. 운전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은 최대 토크로 나가는 거 말씀하셨고, 그렇죠. 운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다. 네. 요런 그러니까 거. 가속을 할 때 킥다운 하잖아요. 네. 엔진들이 한 바퀴 늦었는데 바로 슉 나가니까 네. 그냥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자, 그에 반해서 좀 단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굳이 꼽는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충전 문제인데, 충전. 네,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만 운행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배터리가 차갑잖아요. 네. 급속이 꼽더라도 속도가 안 나요. 음. 장거리 갔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충전소 가야 돼요. 네. 꼽아놓고 30분, 40분. 그 시간이 꽤 길죠. 자, 이게 지금 배터리팩이 리튬이온이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 조금 굳는 전해질 형상 때문에 급속임에도 불구하고 3, 40분이 걸린다고. 그렇죠. 실제 속도 100km인데 네. 정상적으로 나가면 70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네. 춥다 보니까 뭐 40, 50 이런 나오니까 속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급속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다. 억지로 쉬어야 되니까 네. 강제 휴식으로 인해서 네.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또 우리 김병철 기사님께서는 집에 또 집밥이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집밥을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뭐 집에는 우선은 들어가면은 바로 충전 꼽으니까 네. 7km 완속이지만은 네. 밤에 자고 나면은 풀로 네. 되어 있죠. 네.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또 비용도 싸고. 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전기차의 기본 영상에서 살펴드렸듯이 집밥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집밥 네. 설치하시면은 네. 유류 비용 대비 네. 싸고, 그렇죠. 싸고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보내주신 그 우리 김명철 기사님의 1년치 이 집밥에 대한 전기 요금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조금 저렴하고 겨울에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그거를 요약해 봤더니 5만 원에서 25만 원대로 우리 일반 내연차 가스차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인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또 요거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전기 차량 화재 사고가 네. 있었고 급발진 사고가 경북 영주에서도 있었고 예. 부산에서 있었고 네. 아마 보셨을 텐데 네. 이게 또 우리 전기차를 사는데 굉장한 또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화재라는 기사를 보죠. 네. 이후에는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걸 보게 되면은 부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연석 충돌이죠.
배터리가 가운데 있잖아요. 연석 돌이 올라타면서 배터리를 친 거예요. 네, 맞아요. 배터리를 치면서 배터리가 화재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의 고유 특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네. 우리가 정면 추도를 하지 않고 연석이 밑으로 들어가서 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인데 네. 분명히 안타까운 사실임에는 분명하지만은 현재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전자가 네. 좀 주의해서 운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는 하부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석을 긁거나 어디 울퉁불퉁한 곳을 가고 그리고 지면이 차와 굉장히 낮은 이런 곳을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사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께서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차에 직접 EV6에 탑승을 해서 여러분하고 또 구독자님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병철 기사님. 예. 참 타보세요. 차가 굉장히 일단은 승차감이 좋아요. 일단은 바퀴가 이게 지금 20인치인가요? 19인치입니다. 19인치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승차감이 일단은 굉장히 좋다.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기사님께서 워낙 또 운전을 스무스하게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그 화재 얘기를 하다가 네. 차로 왔는데 일단 배터리 보증 기간이 10년에 20만 킬로잖아요. 네. 지금 아직 뭐 2만 킬로 정도 남긴 했지만 이제 슬슬 다가온단 말이죠. 이 배터리 보증 기간이 다가오고 연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은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있죠. 왜냐면은 뭐 일반 차들이 수리하면 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통 교환했다라는 말도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 보증 기간 내에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통 교환했다고 EV6 카페에서 많이 보는데 제 차가 그래 되면 어떡할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 전에 또 가서 배터리 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걔는 불안해서 기아 오토큐에 가서 배터리 전체 검사를 받으니까 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17만 6천 킬로인데 20만 넘어서 그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비용 자체가 몇천만 원씩 되는 거니까. 2,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배터리에 관해서는 키로수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자, 우리 김병철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종합해 보면 배터리가 보증 기간이 다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전기차 이제 연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겨울에 전기차 연비가 좀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겨울에 전기차 연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네. 봄 가을에 보면은 이제 주행 가능 키로수가 한 600까지 나와요. 정말 가장 좋을 때는 예. 600km.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50에서 400 정도. 그렇죠. 예. 지금 대구가 여러분 솔직히 뭐 겨울에 영하로 또 떨어지긴 하잖아요. 대구 많이 춥죠. 많이 춥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올라올 때 영하 3도였어요. 대구가 안 춥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가 있고.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네.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도 추운데 뭐 서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350대 600이면은 정말 겨울에 연비가 쥐약이다라는 것이 실제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그거죠. 우선 이제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네.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도 똑같이 추우면은 충전이 안 되잖아요. 네. 효율이 안 나다 보니까 차 자체가 너무 추울 때는 배터리를 데우는데 전기를 소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동에 사용될 전기를 배터리 컨디셔닝에 또 이용을 하고 네. 또 히터를 틀고 하니까 이제 남아있는 전기로 구동하는데 좀 네. 필요하다는 거죠. 좀 회생제동 얘기는 안 했는데 예. 전기차의 회생제동이 사실은 시내 주행을 하면서 자가 충전을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이 많은 운전자일수록 오히려 더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나요? 예, 맞아요. 진짜 음. 제가 나중에 앱을 따로 보여드릴 텐데 네. 회생제동 양이 기아 앱에서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굉장히 네. 큰 비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신호를 몇 번 가다서다 반복했는데 사실 그것이 배터리 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자가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호를 좀 대기하고 있는데, 오, 정말 그 하이브리드 차량 특유에서 느꼈던 정말 엄청난 조용함. 소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네. 조용함이 있네요. 우선은 제가 전기차를 타면 제일 좋은 게 네. 우리가 아이들 상태에서 엔진 진동이 미세하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 오래 하잖아요. 그 미세한 진동이 당장은 못 느끼지만은 누적이 되면서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나도 네. 모르게. 네. 그런데 전기차를 타면서 운전 피로도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진동이 없으니까.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통 원페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네. 악셀만 밟았다 떼었다 하면서 네. 차가 움직이고 선단 말입니다. 약간 엔진 브레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아이페달 모드를 쓰는 게 네. 처음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하셔요. 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로도가 생기겠죠. 악셀, 네. 브레이크 네. 생기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자,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참 충전 얘기 좀 해보자고요. 야, 좋죠. 우리 특히 휴게소에 주말에 전기차 충전 전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충전 전쟁에 대해서 좀 그거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전기차를 안 타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네. 전기차 판매가 많은데 충전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된 편입니다. 다만 전기차를 안 타시는 분들은 충전기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관심이 네. 없겠죠. 건물에 가도 지하 2층에 있고 이러거든요. 네. 1층에 안 보여. 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사님도 모르는 지역, 송도라는 지역이 맞잖아요. 예. 만약 이런 지역에서 충전 인프라를 찾기는 요즘 어플로 해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전기차 타신다 그러면은 네. 필수 어플이 네. 바로 모드의 충전입니다. 모두의 충전이 네. 장점이 10%가 할인이 되나요? 할인이 아니라 적립이죠. 적립은 뭐 어차피 뭐 적립이나 해가지고 다시 예. 돈처럼 쓸 수가 있군요. 그렇죠. 포인트가 네. 기존에 있으니까 네. 포인트를 우선 차감 설정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고 결제되기 때문에 네. 실제 결제되는 금액은 네. 상당히 줄어들어요. 우리 구독자님 좀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제로 나온 충전 금액보다도 이제 포인트로 할인된 거에다 또 적립까지 되니까 네. 실제로 밖에서 충전하는 값은 정말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충전을 하고 계신다. 자, 이번에는 눈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나 이 전기차가 아무래도 우리 이륜차고요. 후륜이다 보니까 눈길이나 언덕, 그럼 빗길 같은 곳에서 조금 취약하지 않나라는 걱정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대구가 눈이 1년에 한 번 정도 많이 올까 말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기차가 좀 무겁잖아요. 네. 무겁다 보니까 무거우면 미끄럼이 덜 하잖아, 영향이. 그래서 뭐 우리가 서행 운전하고 조심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륜차보다는 눈길에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내가 사고 났다. 비싸잖아요, 수리비가. 그날은 쉬는 게 남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지금도 전기차들을 계약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재 전기차가 최대 주행거리가 뭐 크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잘하면 500km 이상 나오지만은 고속 주행을 할 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향후에 전기차가 700km, 800km 나갈 거니까 우선 여행기간 하셔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가 시내 위주로 영업하신다라고 할 때는 뭐 유류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전기차도 좋은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또 전기차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이제는 나는 전기차를 탈 것인가요? 전기차 타지 내연기관은 못 탈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우선은 이제 주행할 때 주행 스트레스, 네. 그리고 운전할 때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의 뭐 이런 감성을 내연기관에서는 도저히 이제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김병철 기사님하고 전기차 EV6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인터뷰, 실제 차량 탑승해 봤는데요. 오늘 실제 방송 출연해 보니까 어떠세요? 재밌는데요? 또 언제 올까요? 방송 체질이신 것 네? 같은. 재밌-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개인 택시채널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택시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시는데 뭐 구독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택시를 하시는 분들 또 택시 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 채널로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그냥 구독, 좋아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둘, 셋. 네.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